대부분의 경우에 개인회생 절차가 종료됐을 때 어떤 신용등급은 6에서 7등급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사회 초년생, 대학교 이제 졸업해서 직장을 구하는 그런 분들의 어떤 신용등급 정도의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길잡이 김은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을 준비를 하는 분들 중에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걱정이 돼요. 혹시 뭐 이런 부분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질문 주시는 부분을 좀 한번 묶어서 간단하게 답변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일단 첫 번째로는 개인회생 진행하면은 통장 사용이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통장 사용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신용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신용등급 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으나, 계좌를 사용하고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뭐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이제 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개인회생 진행 가능한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도산 분야에 뭐 다양한 절차들이 있어요. 근데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요. 다만 법인회생이라든가 파산의 절차에서는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개인회생을 진행을 하게 되면 신용불량자가 되는지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신용불량자라는 어떤 정의를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신용불량자가 신용등급상 금융기관이나 국가기관에 등록이 돼서 내가 신용상의 불이익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은 뭐 맞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딱 진행을 하게 되면은요, 법원에서 신용정보원에 그런 어떤 내용 자체를 통지를 하게 돼요. 그리고 신용정보원에서는 이 사람이 개인회생을 진행한 사람이다, 파산을 진행을 한 사람이다 라고 코드를 부여해서 등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코드가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는 신용거래를 하는데 제약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 개인회생 절차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변제를 잘해서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은 등록됐던 코드가 소멸을 하게 되고요. 파산 절차 같은 경우에는 내가 면책결정을 받고 5년이 지나게 되면은 그런 어떤 등록이 해제가 되게 됩니다. 일단 파산은 좀 차치하더라도 개인회생 같은 경우는 실제로 내가 변제를 잘해서 면책결정을 받았다라고 하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의 경우에 개인회생 절차가 종료됐을 때 어떤 신용등급은 6에서 7등급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떤 통상적으로 사회 초년생, 대학교 이제 졸업해서 직장을 구하는 그런 분들의 어떤 신용등급 정도의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내가 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해서 뭐 신용불량자가 돼서 이게 뭐 평생 쫓아다니고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질문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이거 보험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말씀을 주시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이제 보장성 보험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내가 지금 해약을 하게 되면은 보험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해약을 할 필요는 없어요,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이건 내 재산은 맞잖아요. 해약을 하면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청산가치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요. 내가 청산가치에 반영을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개인회생 진행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해약 환급금이 굉장히 크고 내가 소득이 조금 작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조금 불가피하게 해약을 하고 돈을 받아서 변제에 투하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기타 이제 뭐 실비보험 같이 소멸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회생이랑은 좀 무관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많이들 문의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개인회생 진행하는 거를 우리 가족이나 직장이 알 수 있는지, 이거 알려지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제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요. 만약에 내가 배우자가 없는 상태다 라고 하면은 그냥 알려질 곳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혼자서 조용히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직장 뭐 물론이고 다른 가족한테도 알려질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내가 배우자가 있는 상태라면은 배우자 몰래 진행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부양가족을 산정하고 할 때 배우자의 소득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이제 배우자와 관련된 어떤 서류들을 내야 되는데 그건 이제 배우자한테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배우자 몰래 요거를 진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결국에는 배우자가 있다라면은 배우자에게는 현실적으로 개인회생 진행 사실이 알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직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은 제가 직장 다니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라고 이제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진행하게 되면 직장이 알려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일단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불이익이 있을 게 없죠.
모르는데 어떻게 불이익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이제 예외적으로 증권사 같이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신용 등급을 조회를 하는 회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알려질 수밖에 없겠죠. 신용 등급을 이제 뭐 조회하는 과정에서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진행을 했다라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코드가 등록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알려질 수밖에 없고요. 근데 다만 개인 회생과 관련해서 내가 개인 회생을 진행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람한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직장 내에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는 법에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가 개인 회생을 진행했고 그거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부당 징계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해고가 됐다, 부당 해고에 해당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여기서 합리적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신용과 이제 밀접한 근무를 하시고 계시고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변호사, 회계사, 공인중개사 같이 법률에서 개인 회생 파산 진행에 따라서 자격의 신분을 변동을 주는 특수한 직업, 전문직들 같은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케이스에서는 개인 회생 자체로 뭔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 많이 주시는 게 내가 개인 회생 진행하면 가족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 질문 주시는 이유는 그거 같아요. 내가 개인 회생을 해서 어쨌든 채무를 다 변제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남는 어떤 채무에 대해서 가족한테 이제 채권을 추심을 하거나 그러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혀 우려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내가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 가족한테 그런 어떤 채권 집행 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한테 뭐 변제를 해라라고 이제 뭐 압박을 넣는다든가 이제 이런 경우는 채권추심법 위반 사항이고 형사처벌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이제 내가 가진 어쨌든 채무 자체가 너무 적어서 뭐 2천만 원 이하인데 이건 개인회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질문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사실 개인회생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가진 재산보다 채무가 크고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를 하면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채무에 뭐 많고 적음은 사실 요 요건과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또한 사실 좀 잘못된 오해에서 기인된 거라서 이번 영상 보고서는 내가 뭐 채무가 적다라고 해도 뭐 어쨌든 내가 그 채무 변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면은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뭐 개인회생 절차를 준비하시는 채무자분들께서 뭔가 이제 뭐 막연한 두려움이나 이제 우려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해보고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 제가 뭐 말씀드린 내용 이외에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고요. 제가 확인하면 바로바로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 또 좋은 컨텐츠 가지고 찾아올 테니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